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남영주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 기자, 어제 열린 결심 공판 얘기를 좀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준비된 원고 없이 장시간 최후 진술을 했다면서요. 네, 이 대표는 어제 오후 7시 반부터 메모 없이 약 18분 동안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판사와 방청객에겐 이번 재판이 부당한 기소로 시작됐다는 점을 호소했는데요. 반면 검찰을 향해선 증거를 조작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 이야기까지 언급을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구 선생, 조봉암 선생은 모두 생전에 정치적 재판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판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판사나 검사를 향한 발언이라기보다 탄압받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대중에 호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칼에 찔려보기도 했다며 본인의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약하자면 검찰이 증거를 위조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혐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과 관련해선 검찰이 해외 출장 사진 2,500장 중 일부만 선별했다거나 여럿이 찍힌 사진을 서너 명만 보이게 잘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현동 비리의 경우 이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인섭 씨 통화 내용에는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대화 내용도 있는데 검찰이 고의로 누락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목소리를 높였는데 판사를 대하는 태도는 또 달랐다면서요. 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그 재판부를 향해선 고개를 떨구고 읍소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 없다고 한탄하면서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을 쳐다보면서는 말이 길어 죄송하다, 감사하다며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벌금 99만 원과 100만 원, 이 만 원 차이지만요. 정치적 파장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유죄가 나와도 벌금 99만 원까지는 이 대표에게는 정치적 타격을 입는 정도에 그칩니다. 반면 벌금 100만 원부터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뚜렷한 기준은 없는데요.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벌금 200만 원이 기본 형량입니다. 이 감경 사유가 있다면 벌금을 70만 원까지는 깎아줄 수 있는데 감경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또 판사에게 정치적인 생명을 언급하면서 읍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언급하면서 읍소했다. 반면에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노래 가사까지 꺼내면서 이 대표를 추궁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제 검찰은 가요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언급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만나긴 했지만 기억을 못한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방어 논리였죠. 이 주장을 알아듣기 쉽게 반박하기 위해 노래 가사를 꺼낸 겁니다. 판사나 변호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굳이 이 비유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결국 검찰도 여론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대표의 구형량 같은 경우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사전에 보고가 됐다면서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제1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이 열린 건데요. 아무래도 중요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정치적 사건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제 실형 구형이 그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